안녕하세요. 독방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 또는 자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실제 사례인 프랜차이즈 식당에 거금 4억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고 쫓겨난 사례를 확인해보고 소중한 내 자산과 자영업이라는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 꼭 주의할 점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영상인데요. 좀 공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돈 날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계약 당사자 특약보다 우선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임법에 위반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이 상가를 계약을 2년을 했는데 그 특약에 임대인이 2년 후 연장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했더라도 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 간단히 알고 계시고,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 인도 받아서 영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이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이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내 보증금을 더해주면 환산보증금이 나오는데요. 이 곱하기부터 해야지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후에 곱하기를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 원이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이겠죠? 2억에 내 보증금 5천만 원을 더하면 이 2억 5천만 원.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이에요. 이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2021년 기준에서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수도권 감일업체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명시하고 있는 이 지역들을 제외한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이어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아서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이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데요. 보호를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임차인에게 생겨요. 단어가 복잡해 보이겠지만 천천히 살펴보시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자주 접했던 내용이거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연체와 해지, 권리금 회수 보호, 차임의 징액 제한, 이러한 내용들인데 실제 발생했던 사례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사업자 등록하시고 인도받아 영업하시면 경매, 매매, 어떤 법률 원인에 의한 소유자가 변동 시 변동된 소유자 및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나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경매에서 나의 권리가 선순위일 경우에만 낙찰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받아서 대항력을 구비를 한 후에 이 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 권리라고 하거든요. 우선 변제권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경우에만 생겨요. 그런데 나의 환산보증금이 초과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우선 변제권은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경매 시에 나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할 때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나의 보증금을 전세권으로 설정을 해 놓는다면 이 경매 시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1층 구분 상가였어요.
평수는 약 70평형 정도 됐고요. 상가 시세는 약 8억 원 정도였어요. 당시 상가는 공실 상태였고 등기부등본에 이 근저당권이 4억 8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경매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상가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약 1년 정도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6억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증금 1억과 월세 300만 원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보면 4억이겠죠. 지방의 환산보증금은 3억 7천만 원 이내로서 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인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가가 낙찰이 되면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분들이나 권리는 소멸하게 돼 있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한 후에 3억 정도 들인 인테리어를 약 3천만 원만 받고 협의해서 쫓겨난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상가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들어가실 때에는 꼭 이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내 보증금 1억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보증금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계산을 해보면 낙찰가 6억에서 1순위인 4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경매 비용 등을 뺀다면 약 5억 원 정도를 선순위가 배당을 받고 나머지 1억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이 권리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생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아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계약갱신요구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생기는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거짓 부정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의를 해서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건물이 멸실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을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이러한 당연한 내용들이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은 차임을 3기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차임 같은 건 연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건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10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만료 시점 이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8년까지 연장을 해서 총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권리예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걸로 보고요.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만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했을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다시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고요.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10년까지 보장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 민법을 적용을 받아요. 물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지만 여기서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를 하게 되면 6개월 후 해지의 효력 발생이 생기고 임차인도 1개월 후에 효력 발생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든 하지 않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권리 행사를 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내 돈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가 가능하니까 꼭 주의해서 미리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으니까 꼭 미리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면 이러한 권리들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설명을 드렸고 이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해서 상인법 적용을 받지 못해도 이 차임 연체와 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임차인이 월세 3기를 연체 시 임대인이 해지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3기란 연속해서 연체를 할 필요는 없고 이 횟수가 아니고 이 임대차 기간 중 연체한 금액이 3기의 금액에 달할 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도 아실 텐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회수할 때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차임의 증액 제한을 보시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면 이 보증금이나 차임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액한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보증금과 차임 5%를 초과해서 증액이 가능해요. 물론 택도 없는 금액을 제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서 이 5%를 초과해서 증액을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 환산보증금 이내여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살펴보셨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우선변제권과 차임 증액 제한 등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하죠. 그럴 때에는 꼭 이 보증금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그 위험을 줄이셔야겠고요. 이 환산보증금 이내든 초과든 계약갱신요구권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이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할 수가 있고 해지가 가능하니까 이 차임은 밀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임차인 월세를 연체하였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차임 연체액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꼭 주의할 점만 잘 기억하신다면 아까 사례처럼 큰 돈을 날리는 일은 없겠죠. 요즘 코로나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뛰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장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